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A 대표팀은 2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소집되었습니다. K리그 일정을 마치고 전반기 일정을 마친 일부 해외 선수들과 함께 국내 소집 1차 훈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집에서는 야외 훈련 없이 주로 체력 단련에 중점을 둡니다. 첫 훈련 날인 이날, 선수들은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공 없이 몸을 풀며 각자의 상태에 맞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율적인 훈련을 허용하며 유리병 너머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환경에서 부담 없이 훈련을 즐겼으며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땀을 흘렸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클린스만호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8일 용산 CGV에서 아시안컵에 참가할 최종 26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후 클린스만호는 다음 달 2일에 전지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 UAE로 출발하여 아부다비에서 현지 적응을 위한 전지훈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핵심 선수들은 아부다비에서 클린스만호에 합류하여 완전체 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최종 평가전 상대팀도 공개되었습니다. 대표팀은 1월 6일 아부다비에서 이라크와의 최종 모의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아시안컵이 개최되는 결승지인 카타르로 향하게 됩니다. 이라크전은 항상 까다로운 중동 대비를 위한 경험의 일환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 바레인과 함께 동일조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강호를 이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라크는 FIFA 랭킹에서 63위로 한국 23위 보다는 낮지만 예전부터 한국 대표팀에게 어려운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와의 최종 모의 경기는 실력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클린스만호의 목표는 명백하게 첫째로, 둘째로는 우승입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 한국에서 개최된 2회 대회가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은 본선 진출국 4팀 이스라엘, 남베트남, 대만과 4강 리그전을 치르며 3전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아시아 축구 맹주로 자리매기며 10회 연속으로 월드컵에 진출하는 성공을 거둔 반면 아시안컵에서는 특히 뚜렷한 성적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에서는 2015년 호주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으며 2019년 UAE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카타르의 패해 8강에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1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 2차전을 마무리한 클린스만호는 이제 1월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2024년 아시안컵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시안컵은 클린스만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대가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이 최종 목표인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대회를 통해 팀의 성장과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과 협상하여 아시안컵이 중간고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클린스만 감독 또한 이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여러 논란을 빚었습니다. 초기에는 국내 상주를 약속했지만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K리그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함께 한국 대표팀과 관련 없는 토트넘,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등을 분석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대표팀 명단 발표가 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9월의 유럽 2연전이 클린스만 감독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집 기간 동안 친정팀인 바이에른 뮌헨과 첼시의 자선 경기 출전을 약속하며 때를 쓴 가운데 미국 출신이자 웨일스 주장인 에런 램지에게 아들을 위해 유니폼 교환을 요청한 사연은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외국인 사령탑 중 최장기인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두었으며 이를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오라고 해서왔다는 말과 함께 단 두 번째 여정인 5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등 여론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튀니지전에서는 선수단 소개 중 팬들의 야유를 받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클린스만 감독은 결과를 통해 나를 평가하라며 자신의 스타일을 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시안컵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지속적으로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이며 그 자신이 그것을 이룰 자신이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 축구는 이전에 없던 황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울버햄튼 등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슈퍼스타들이 빅클럽에서 주말마다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기에만 10골을 넣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레전드 티에리 앙리와 사디오 마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세운 웨인 루니를 비롯하여 프랭크 램파드, 10시즌, 세르히오 아게로, 해리 케인, 이상 9시즌,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명뿐입니다. 황희찬은 벌써 8골을 넣으며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과의 재계약에 성공하여 팀 내 최고 주급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주목받는 테크니션으로 핵심 공격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대표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최정상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몸값은 최고 수준이며 명문 바이에른에서도 빠질 수 없는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바이에른 뮌헨 데뷔골을 기록하며 독일 언론으로부터 괴물로 깨어나는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황인범, 즈베주다, 이재성, 마인츠, 조규성, 미트윌란, 홍현석, 핸트 등도 활약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전성기에 치르는 마지막 아시안컵이자 우승에 도전하는 적기로 여겨지고 있는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호는 초반에 헤매던 이미지를 벗고 유럽 출신 선수들의 그라운드 내 자유로움을 최대한 살린 자유축구 전략으로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팀은 최근 5연승을 차지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에 없던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일본, 이란, 호주 등 강력한 상대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스쿼드 면에서는 어느 팀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8일 국내 1차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난 11월에 치러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모두 그대로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11월에 낙마했던 센터백 김주성, FC 서울, 이 복귀한 것이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지위가 박탈된 황의조, 노리치시티를 대신할 선수로 예상되었던 K리그 득점왕 주민규, 울산현대는 이번에도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10월 A매치부터 팀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은 기존 멤버 위주로 꾸릴 예정이다.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다. 메이저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지속성이 중요하다. 뼈대가 되는 선수 8명에서 10명은 부상 없이 아시안컵까지 함께 가길 바란다. 이 뼈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0월과 11월 명단을 비교하면 골키퍼 송범근, 슈낭벨마레의 복귀와 미드필더 및 센터백을 맡을 수 있는 박진섭, 전북현대의 발탁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10월부터 연승에 성공했던 기존 멤버들에게 큰 신뢰를 보여주었으며 예상대로 아시안컵까지 이들을 중요한 역할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1차 명단이 이러한 의지를 잘 나타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K리거 중에는 조현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서령우, 이상울산, 문선민, 김진수, 이상전북, 이기재, 수원삼성, 이순민, 광주FC 등 11명을 선발했습니다. 제1리그에서 시즌을 마친 송범근 또한 선발되었으며 휴식기 동안 활약한 유럽 리그 소속 선수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이재성과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세르비아의 황인범, 그리고 덴마크의 조규성 등이 소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총 16명의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종 엔트리는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캡틴 손흥민을 비롯하여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오영규, 홍현석, 김승규, 박용우 등이 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의 엔트리가 당초 알려진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소집이 불가피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새로운 얼굴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K리거들은 긴 시즌을 마무리하고 휴식에 돌입했기 때문에 몸 상태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클린스만 감독이 엔트리를 모두 채운다면 유럽에서 뛰는 젊은 선수들이 나머지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취재 결과 몇몇 선수들은 이미 대표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함께 2조에 속했습니다. 대진표에서는 이란과 대결할 가능성이 높은 8강전이 첫 번째 스테이지로 예상되며 결승에서는 일본과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